저는 서울시 마약대책운동본부에서 예방교육하고 재활상담 일을 하고 있고요. 제 이름은 네네. 이지수고요. 네네. 네, 이지수고 이지수 대리입니다. 한국마약대책운동본부가 어떤 단체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1992년도에 유엔에서 권고사항으로 만들어지게 된 단체입니다. 마약류 관련 이제 상담이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국내 유일한 민간 단체로서 있고, 요즘 시국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마약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일들과 또 새로운 일들 이 사이에서 지금 좀 점점점 성장하고 있고 아직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고요. 서울마약대책운동본부는 2004년도에 저희가 설립이 됐고요. 조금 이제 본부보다는 좀 늦게 설립이 됐고, 지금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약물 재활 상담, 그리고 재활 교육, 그리고 예방 교육, 지역사회 협력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약사님들과 함께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한 20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검찰과 대검찰청과 다양한 이제 사법기관들과 지역사회 기관들과 함께 협력해서 공공기관으로서, 준공공기관으로서 이제 그런 갖춰가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나윤입니다. 저는 서울시 마약대책운동본부에서 중독심리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에 관련돼서 예방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재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마약대책운동본부에서 가족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마약 재활 상담사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낯설게 들리는데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부분 상담사라 하면 심리학과를 전공한 후에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후에 심리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2016년도부터 마약 청정국이라는 그 타이틀이 깨졌잖아요. 그때부터 아마 마약에 대해서 또는 상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중독 심리 상담사는 내담자들이 주로 마약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또 남용하거나 중독자들로 대부분 내담자이신데요. 이분들에게 단약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동기부여를 같이 하고 또 재발되지 않도록, 실수하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회복의 여정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단약에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또 필요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했을 때 여기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제 보통 전화 상담으로 많이 오고요. 네네. 전화 상담으로 오면 저희가 이제 간단한 이제 상황들을 여쭤봐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병원으로 연계를 하기도 하고요. 저희 쪽으로 이제 대면 상담을 가서 이제 1대1 상담을 통해 초기 접수를 하면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1대1 상담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심리 검사, 또 재활 모임 이런 안내비를 드리기도 하고요.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제 병원을 좀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족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가족분들도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가족 모임 같은 것도 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연계하고, 그런 식으로 좀 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는 지금 1대1 상담을 통해 많이 상담을 진행하는데, 이 상담도 이제 초기 접수 상황에 따라서 또 이 사람의 지금 중독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일반 전문 상담사하고 연계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약물 중독과 심리적인 문제가 같이 있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이런 공질환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분들은 또 전문 상담사에 연계하기도 하고, 또 정말 약물에 대한 그 경험자들에게 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또 회복자 상담사에게 연계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경우를 우리가 마약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 질문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딱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보고 딱 아까도 말했지만 티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 오는 분들은 그냥 법률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중독자를 어느 선부터 중독자로 볼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는 중독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그분들하고 저희 상담 직원이나 상담사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하는 시간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독의 특징이 이제 이론적인 얘기지만 금단 증상과 내성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때, 그럴 때 이제 좀 중독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범위를 좀 더 크게 봐요. 무슨 말이냐면 딱 그 어떤 일상생활 지장이 생겼느냐 척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느 단계에 있는지 척도가 있는데, 그런 걸 뭐 그동안 기준으로 보기에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마약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했거나 직접 투약을 해서 이렇게 연루가 되신 분들이 여기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희는 이제 사용자 입장, 마약류 고위험군으로 보고 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딱 마약 중독에 있어서 일단 척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점수가 나와가지고 상담의 개입이 달라지긴 하지만, 저희는 한 번이라도 마약류 사용을 했으면 저희는 이 마약류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분들을 좀 다시 마약을 하지 않게끔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좀 재활을 할 수 있게끔 필요한 자원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 시 중독자 대부분 상담을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재활 단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들이 가장 재활치료 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갈망 다루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어느 때 밀려오는 약물하고 싶은 어떤 그 갈망, 원함, 희망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루기가 어려운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활동지를 통해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본인이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대인관계에서 소통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중독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중에서 가장 친구 관계라든가 가족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이 되기 때문에 온전하게 약물에 대한 갈망으로 이루어질 때 소통이 잘 안 됐던 부분들이 다시 소통을 재개하려고 했었을 때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직업 재활적인 중독자가 되기 전에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길을 또 가는 경우가 거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회복귀가 목표일 있을 텐데요. 사회복귀가 어렵다. 가족관계나 타인과의 관계,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런 사회복귀적인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상담자 입장에서 보면 상담을 다 마친 후, 종교를 마친 후에 단약 유지를 분명하게 단약을 하기로 했는데 단약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어떤 실수나 재발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 상담이라는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인 상담도 중요하지만 집단 상담을 통해서 다른 타인들의 생각과 다른 타인들의 어떤 행동들을 조금 보면서 치료할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여정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인식 개선이 좀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이 10번 질문에도 연결되는 건데,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사회적 인식이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한테 막 깜짝 놀고 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역할을 하는 게 부모들이 멘붕이 빠진 거예요. 멘붕.
이 문제, 이 마약이라는 너무 거대한 어떤 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진짜 우리는 그때 얘기할 때 오히려 되게 미시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같이 대화하고 대화가 우선이다. 같이 밥 먹고 이런 얘기를 주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런 저는 좀 소통, 이제 좀 청소년들은 특히나 이런 소통이 중요할 것 같고. 상담, 재활 상담하신 분들의 신념이나 목표가 있다면 따로 구체적인 문제 갖고 하지는 않는데요. 제가 이제 전 이제 직원이고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회복자분들 마찬가지고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많이 열악해요. 인프라나 이런 게 열악한 가운데서도 저희 나름대로는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기울이는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 속에서 저는 항상 많이 보지 않거든요. 이 중독자 병원 중에 오늘 하루만이라고 있거든요. 1년, 2년이 아니고 오늘 하루만 딱 제가 약을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처럼 저희도 지금 오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재활센터 방문을 주저하는 중독자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재활센터 방문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여기 와서 3시간 동안 소상들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왔을 때 제일 걱정하는 게 신고되나 법적인 문제, 거기 알려지나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여기 도우려고 있는 거잖아요. 사법기관과 같이 일을 하지만 거의 국내에 이렇게 약물 문제를 도우려고 있는 기관이 거의 유일해요. 모든 정보들이 저희가 이제 상담사와 이 관계의 제약은 익명화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나름대로 잘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뭐 제공하는 검찰이나 알리기 이런 게 아니라서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우시면 전화라도 다 비밀 보장이 되니까요.